요즘 뉴스 보면 대만 유사시, 대만 해협 긴장 고조 이런 말 자주 나오죠. 보통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중국이랑 대만 싸우는 건데 한국이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이게 사실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은 구경하는 입장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맞는 쪽이거든요.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거의 직격탄인 거죠. 오늘은 대만에서 전쟁이 터질 경우 한국 경제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대만 하면 보통 작은 섬나라, 반도체 잘 만드는 나라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실제 위상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일단 TSMC부터 봐야 하는데 TSMC는 그냥 반도체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 첨단 반도체 생산을 사실상 독점에 가깝게 쥐고 있는 회사거든요. 파운드리라는 게임에서 사실상 보스몹이 바로 TSMC입니다. 일단 칩 설계만 하는 회사를 팹리스라 부르는데 요즘 핫한 엔비디아 외에 이런 회사들이 있고 설계된 칩을 실제 생산해내는 회사를 파운드리라고 부릅니다. TSMC와 삼성이 대표적이죠. 근데 요즘 반도체는 찍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초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말이 안 되게 올라가서 만들 수 있는 회사 자체가 극소수거든요. 그리고 그 극소수 중에서도 TSMC는 순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70% 안팎까지 올라가요. 말 그대로 이 시장은 TSMC가 판을 깔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TSMC 얘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죠. 이게 과장이 아닌 게 미국 쪽에서도 대만 의존이 위험하다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씁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대만산 첨단칩 의존은 국가안보 취약점이라고까지 말해요. TSMC도 2024년 사업보고서에서 7나노 이하 매출 비중이 2024년에 69%라고 밝혔거든요. 이 말은 TSMC는 이미 첨단 공정 회사로 완전히 굳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TSMC가 무서운 포인트는 단순히 공정이 아니라 생태계 장악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TSMC는 몇몇 고객사만 먹여 살리는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 전자산업의 실핏줄에 다 연결된 회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애플만 멈추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PC, 서버, 자동차, 공장 설비, 통신 장비까지 줄줄이 영향이 가요. 특히 요즘엔 AI 때문에 여러 칩을 고속으로 연결하는 첨단 패키징 능력이 중요한데 TSMC는 이 부분에서도 핵심이거든요. 즉 TSMC가 멈추는 순간 한 산업이 아니라 세계 시스템이 흔들려 버립니다. 일단 대만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하기 전에 먼저 한국 경제 본질에 대해 알아보면 딱 이거입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서 무역로가 막히면 숨이 막혀버리거든요. 수출의 99%는 바다를 통해 나가는 구조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 대만 해협입니다.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약 30%를 차지하며 한국에서 중국, 동남아, 미국 항로로 이동한 핵심 통로거든요. 근데 대만 해협이 전쟁 지역이 되면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으니 선박 보험료가 폭등할 테고 직접 경로가 위험하니 우회 항로를 사용해서 물류 시간이 몇 배는 증가합니다. 이 말은 운송비 증가로 인해 수출 단가가 하락하게 되고 기업 마진이 축소되겠죠. 결국 중소수출 기업이 직격탄을 맞게 돼요. 특히 조선, 자동차, 화학, 정유 다 타격받습니다. 대만에서 전쟁이 터지면 시장 반응은 항상 같은 순서로 움직입니다. 즉 돈은 제일 위험한 곳부터 반응하게 되거든요. 그 반응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환율이에요. 그래서 대만 전쟁 가능성만 높아져도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고 수입 물가가 상승하며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 체감이 악화되는데 이게 빠르면 며칠 만에 바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또 실제 전쟁이 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제일 먼저 원화 자산을 정리해서 달러로 바꾸거든요. 특히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비중이 높고 북한과 맞닿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중국이 인접해 있고 미국 동맹국이기 때문에 전쟁 리스크가 뜨면 우선 회피 대상으로 분류돼요. 왜냐면 이러한 조건을 가진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환율이 급등해서 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게 돼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들을 매도하기 시작하면서 코스피가 급락하기 시작하고 특히 어떤 종목부터 위험하냐면 대표적인 수출주들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반도체는 혼자 못 만들거든요. 일단 삼성에서 반도체 제조 시 필요한 장비 소재가 네덜란드,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 걸쳐져 있고
칩의 주요 고객인 미국 팹리스 기업들의 발주가 있어야 결과적으로 매출이 나오죠. 즉 TSMC가 멈추면 삼성이 반사이익을 누린다기보단 고객이 계획을 줄이거나 늦춰서 시장 전체가 움츠러드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의 관심은 사실 부동산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공식이 잘 안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선 부동산을 사는 방식은 대체로 대출과 금리 및 유동성 그리고 심리가 같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전쟁 리스크가 뜨면 금융시장은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먼저 안전자산인 달러나 현금으로 먼저 가게 됩니다. 환율이 불안해지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일어나고 주식이나 채권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게 되죠. 금융기관에서도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대출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 안전자산 선호가 부동산 매수로 이어지기보단 현금성 자산, 달러로 우선 이동하는 쪽이 강해집니다. 또 한국 부동산 광풍의 연료는 바로 대출인데 전쟁 리스크는 그 연료를 조이거든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말 가계 신용부채가 약 1970조인데 전쟁 리스크가 생기면 금리 인하로 시장을 받치기가 훨씬 어려워지거든요. 왜냐면 일단 환율이 흔들리면 금리를 쉽게 못 내리고 대출이 늘면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지게 되죠. 더군다나 한국은 DSR 규제를 스트레스 DSR로 강화해왔거든요. 아시다시피 2024년 9월 2단계에서 2025년 7월 3단계로 시행했듯이요. 결국 전쟁 같은 충격이 오면 대출문이 더 무거워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역과 주거 유형에 따라 양극화가 더 커지게 되는데 서울 상급지 같은 지역은 일단 거래가 감소하며 매물이 잠기게 되는데 상급지 집주인 특성상 여러 스트레스에 감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반면 중하급이나 외곽은 대출과 현금 흐름에 취약하기 때문에 급매가 쏟아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끝으로 그래서 정리하자면 대만 전쟁은 한국 경제에 간접 충격이 아닌 구조적 충격을 미치게 됩니다. 당장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전쟁 가능성만으로도 한국 경제는 계속 흔들리게 되니까요. 또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였습니다.